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볼 탐구 시간인데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막 위기나 상처 이런 거 이야기할 때요. 머릿속에 엄청 거대한 폭풍우 같은 걸 상상하잖아요. 네, 맞아요. 막 창문이 와장창 깨지고 거리가 막 물에 잠기고 요란하게 사이렌 울리는 그런 스펙타클한 재난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건 피해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니까 당장 모래주머니 쌓고 빨리 복구해야겠다. 이걸 누구나 직관적으로 딱 알거든요. 아주 명확하죠. 문제가 터졌고 그걸 시각적으로 즉각 인지하니까요. 뭐랄까, 병원에 가서 선명하게 뼈가 부러진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는 거랑 완전 똑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우리 집 지붕에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서 시작된 엄청 은밀한 누수라면 어떨까요? 당장 막 물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에 한 번씩 벽지 안쪽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그 한 방울의 물 말이에요. 와, 그거는 진짜 치명적이고 조용한 위협이네요. 왜냐하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니까 방치하잖아요. 그러다 찬장이 완전히 물을 먹어서 어느 날 갑자기 푹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 그 파괴력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누수가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 미션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헬퍼백 꿈이라는 작가님의 스피치 겸 에세이 시리즈인데요.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 중 첫 번째 글, 이슬비에 옷 젖는다라는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일상적인 속담을 딱 가져와서 현대인의 심리를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종종 막 번아웃이나 우울감이 오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큰일이 있었지? 하고 막 거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글은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슬비라는 게 우산을 쓰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맞기엔 되게 찝찝한 비잖아요. 맞아요. 머리만 막 부스스해지고요. 그렇죠. 작가는 엄청 큰 상처보다도 누군가의 약간 무심한 말 한마디, 왠지 모르게 계속 꼬이는 하루, 아니면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꾹 삼킨 감정들, 이런 작은 피로들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분석합니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그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스마트폰 배터리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오, 스마트폰 배터리요? 어떤 뜻인가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분명히 100%꽉 충전해서 집을 나섰거든요. 근데 막 무거운 3D 게임을 돌린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를 본 것도 아닌데 점심때쯤 보니까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백그라운드에 나도 모르게 켜져 있던 수십 개의 앱들이 아주 미세하게 막 쉴 새 없이 배터리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이 백그라운드 앱들이 바로 작가님이 말하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감정의 누수들인 셈입니다. 와, 그거 엄청 적절한 비유네요.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쪽에서는 이걸 알로스타틱 부하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알로스타틱 부하요? 그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약간 쉽게 말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이는 마모 현상 같은 거예요. 마모가 된다? 네, 예를 들어 숲에서 곰한테 쫓기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거대한 위협이 닥치면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팍 분비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싹 돌아오죠. 위험 상황이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의 미묘하게 무례한 눈빛, 출근길에 막히는 도로, 계속 쌓이는 이메일 더미, 이런 미세한 스트레스들은 코르티솔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분비하게 만들거든요. 백그라운드 앱이 켜진 채로 계속 방전되는 거랑 진짜 똑같네요. 완벽히 일치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면 그냥 스와이프해서 그 앱들을 강제로 싹 종료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 마음의 배터리가 새고 있다는 걸 번아웃이 올 때까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냅두는 걸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원문에 아주 뼈아픈 구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넘어간다고 지적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참아야 한다. 네, 이슬비의 진짜 무서운 점이 바로 이 정상화 그리고 습관화에 있습니다. 막 고통 자체를 정상적인 상태라고 뇌가 착각하게 만든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극에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지속적이고 미세한 자극은 그냥 배경소음으로 처리해버리도록 진화했거든요.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겪는 그런 미세한 피로감들을 이건 어른이라면 당연히 견뎌야 하는 디폴트 값이다, 이렇게 합리화해버리는 거죠. 심리적인 경보 시스템이 완전히 꺼져버린 채로 계속 비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 경보 시스템이 꺼진 채로 비를 만든다니 진짜 섬뜩하네요. 내가 지금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도저히 못 일으킬 정도로 흠뻑 젖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 엄청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맞아요. 저만 해도 막 완전히 방전되면 내일 당장 사표 던지고 발리로 한 달 동안 요가하러 떠나야 해. 이러거나 아니면 이번 주 로또 1등만이 내 망가진 인생을 구원할 수 있어. 같은 엄청나게 극적인 해결책만 찾게 되거든요.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에 그냥 초고속 충전기를 냅다 꽂아버리고 싶은 심리인 거죠. 우리는 상처가 거대하게 느껴질수록 그 상처를 단번에 덮어버릴 만큼 거대하고 강렬한 보상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네. 하지만 이 에세이가 가진 진정한 통찰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작가는 우리를 무너뜨린 원흉이었던 그 이슬비의 비유를 완전하게 회복과 치유의 방향으로 뒤집어 버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기분이었어요. 글은 막 대단한 보상이나 엄청난 돌파구를 제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남몰래 쓱 건네진 작은 친절, 이상하게 마음을 탁 붙잡아주는 따뜻한 순간들, 이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의 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사람의 마음은 갑자기 회복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 문장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한 문장은 뇌의 신경 가소성 측면에서 볼 때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막 과학적으로까지 정확하다고요? 저는 그냥 발리에서 요가를 한 달 동안 빡세게 하면 단숨에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싶었는데요. 물론 환경을 확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치유의 메커니즘은 결국 상처를 입는 메커니즘과 완전히 동일한 궤도를 따릅니다. 상처 있는 거랑 똑같다? 네. 상처가 오랜 시간 아주 작은 스트레스들의 축적으로 인해서 뇌의 신경 회로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깎아냈다면요. 치유 역시 단 한 번의 거대한 행복의 폭우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폭우로는 안 된다. 오히려 폭우는 메마르고 약해진 땅을 그냥 확 휩쓸어 버리죠. 안전하고 따뜻한 자극이라는 긍정적인 이슬비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뇌에 떨어져서 새로운 회복의 신경 경로를 아주 천천히 다시 파내야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니까 오랜 시간 슬픔의 이슬비를 맞아서 이미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려버렸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환희와 기쁨의 폭포수 아래에 벌거벗고 서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젖어서 약해진 옷감이 그 거대한 폭포수의 수압을 못 이기고 아예 북북 찢어져 버릴 수도 있겠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번아웃이 온 사람한테 막 강렬한 자극을 주거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강요하는 건 오히려 또 다른 거대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현대인들은 막 상처받을 때도 너무 피곤하게 상처받는데 쉴 때조차도 빠르고 효율적인 힐링을 엄청 강요받잖아요. 맞아요. 힐링조차도 가성비를 따지게 되죠. 제 말이 그겁니다. 주말에 모처럼 소파에 그냥 널브러져서 쉬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누워만 있어도 되나? 남들은 오운한 인증하고 갓생 살면서 엄청 자기 개발하는데 나도 뭔가 더 생산적으로 효율적이게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니까요. 진짜 쉬는 것조차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아주 조용하고 수동적인 위로가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도 절실한 겁니다. 수동적인 위로요? 네, 상처가 천천히 스며들었듯이 치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 출근길에 무심코 맡은 커피 향기, 이런 긍정적인 이슬비가 시간의 흐름을 타고 내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도록 그냥 가만히 허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애쓸 필요 없이요. 억지로 당장 내일부터 폭우처럼 미친 듯이 행복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벌써 묵직한 안도감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살짝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시죠? 이 조용한 치유의 이슬비가 내 안에서 진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도대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다 나았다는 걸 막 스마트폰 알림창처럼 띠링 하고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에세이는 그 치유를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마저도 지극히 일상적인 호흡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 하늘에서 요란한 팡파레가 올리거나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영화 같은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어느 날 문득 양치하면서 거울을 보거나 혼자 밥을 먹다가 자기 자신한테 아주 담담하게 내뱉는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그 문장이군요. 생각보다 나는 괜찮아졌구나. 네, 맞습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행복해졌다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괜찮아졌다는 이 미묘한 온도 차이,
이게 진짜 현실적인 치유의 본질을 너무 잘 짚어냈어요. 아, 완벽하게 행복한 게 아니라 괜찮아진 거다. 그렇죠. 가랑비에 서서히 젖어서 엄청 무거워졌던 옷이 햇살 좋은 날 바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기가 다 날아가고 어느새 보송보송해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굳이 의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그렇게 옷이 싹 마르고 나면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점에서 텍스트의 마지막 대목을 꼭 한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아, 헬퍼 백곰 작가님이 마지막에 남긴 인사 말씀이요? 네, 글을 맺으면서 방문자들과 독자들을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인사를 건네시잖아요. 지친 마음 위에 따뜻한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히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라고요. 첫 인사도 샬롬이었고요. 네, 작가님의 개인적인 신앙이 텍스트에 아주 짙게 투영된 부분이죠. 맞아요. 종교적인 색채가 뚜렷합니다. 사실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 종교가 아예 없으시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약간 낯설거나 거리감을 좀 느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마지막 기도의 문구를 앞서 우리가 쭉 나눈 치유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 전문가인 저도 궁금해지네요. 어떤 부분에 그렇게 주목하셨나요? 작가님이 본문 중간에 누군가의 조용한 마음이 이슬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셔준다고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론에 이르러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간절히 평안을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작가 본인이 자기가 쓴 글의 메시지를 독자들한테 직접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봤거든요. 와, 아주 예리하고 멋진 통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 문단은 텍스트 안에 갇혀있던 메시지가 현실 세계로 딱 튀어나오는 순간이거든요.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다. 네, 종교적인 교리나 신념체계 이런 걸 다 걷어내고요. 그냥 순수하게 인간 대 인간의 심리적 상호작용으로만 바라보면 이거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타인이 나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상관없이요. 네, 심리학적으로 볼 때요, 인간은 누군가 나에게 순수한 호의와 선의를 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부교감신 경계가 팍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뚝 떨어집니다. 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요? 그렇죠. 작가는 이 글을 읽고 있을 어쩌면 오늘 하루의 무게에 잔뜩 짓눌려서 마음에 흠뻑 젖어 있을 누군가에게 아주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의 이슬비 한 방울을 톡 하고 직접 떨어뜨려 준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세상 어딘가에 나를 향한 누군가의 순수한 호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확연하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 마음에 씌워져 있던 답답하고 무거운 방수천이 조금은 거치는 기분이에요. 네, 결국 이 에세이는 상처가 어떻게 스며드는지 경고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상처를 덮어줄 다정한 비를 스스로 직접 뿌려주는 데까지 나아간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짧고 담백한 텍스트가 가진 진짜 힘이자 미덕인 것 같습니다. 막 엄청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논리가 없어도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어떻게 텍스트를 매개로 타인에게 가닿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 아름다운 사례잖아요. 맞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조용한 기적 같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숲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종류의 비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 미세한 피로의 이슬비, 그리고 마모된 마음을 다시 촘촘하게 채워주는 아주 사소하지만 다정한 미로의 이슬비.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를 맞고 계신가요? 어떤 비를 맞고 계시든 간에 그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가진 누적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적의 힘이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꾹 삼키는 작은 상처들도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타인에게 건네는 친절 한마디도 결코 허공으로 그냥 증발해버리지 않거든요. 그것들은 반드시 차곡차곡 쌓여서 내일의 우리,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형태짓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 삶에 막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 끝나고 스스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법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오, 되게 흥미로운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의 느리고 조용한 축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 환경이나 디지털 환경을 도대체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까요?
환경의 재설계요? 네, 왜냐면 내 의지력에만 기대서 매일매일 긍정적인 이슬비를 막 억지로 찾아다니는 건 솔직히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그렇다면 내가 굳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번아웃이 와서 너무 지쳐가지고 바닥에 그냥 대자로 누워만 있는 날에도 긍정적인 이슬비가 내게 자동으로 톡톡 떨어지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무조건 보게 되는 잠금 화면을 나를 무조건 미소 짓게 만드는 귀여운 강아지 사진으로 바꾼다거나요. 아니면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발이 딱 닿는 곳에 제일 부드러운 질감의 푹신한 너그를 깔아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와, 그거 진짜 탁월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선택 설계 혹은 환경 통제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완벽히 일치합니다. 아, 성택 설계요. 나를 둘러싼 아주 사소한 환경적 요소들을 나한테 무조건 다정한 방향으로 세팅해두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비가 올 때마다 가방에서 막 우산을 펴려고 고군분투하는 대신에요. 애초에 내 머리 위에 작은 처마 하나를 미리 지어두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 공간에 숨겨둘 수 있는 그 가장 사소하고 다정한 처마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막 화려하고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푹신한 러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의 향기, 아니면 책상 위에 무심하게 놓인 작은 식물 하나라도 정말 좋죠. 그 작은 장치들이 1년 365일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이슬비를 조용히 뿌려줄 테니까요. 1년 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깍 보면서 아, 생각보다 나는 꽤 괜찮아졌구나 하고 편안하게 미소 짓게 될 그날을 위해서 말이죠. 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자극과 정보의 폭우 속에서 잠시 우산을 접으시고 오늘이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다정한 비를 내려주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시간 더 흥미롭고 놀라운 통찰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만의 다정한 이슬비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